강의실에서 처음 하는 향기 노트네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 나만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향기 노트는 공통점이 제목이 다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제목을 부정적으로 한번 달아봤습니다. 반전이 있겠죠? 삶이 힘들고 지치는 이유.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좀 살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사람마다 다 다른 이유가 있겠죠. 제 얘기를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지치는 이유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유하고 어떻게 좀 매칭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나무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대나무 중에 최고로 치는 대나무, 가장 좋은 대나무로 치는 대나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대나무 품종 중에 가장 좋은 대나무라고 쳐주는 게 이 대나무랍니다. 아, 읽기 힘드십니까? 모죽. 네. 털무자죠. 대나무 죽자. 이 잔털이 많다고 아마 모죽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대나무 중에는 최고로 쳐준답니다. 오늘 우리 저기 농원하시는 분이 전문가가 계시니까 네. 조심스럽게 얘기해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 대나무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 5년 동안 아무리 물을 열심히 주고 열심히 가꿔도 거의 반응을 하지 않는답니다. 자라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5년이 딱 지나고 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30m를 자라는데 40일 만에 자랍니다. 그럼 하루에 몇 cm 자랍니까? 네, 제가 말씀드릴게 어려운 문제 같으니까 하루에 거의 7, 80cm를 자란다는 겁니다. 5년 후부터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가보면 7, 80cm 자라있고 그 다음날 가보면 7, 80cm 자라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만에 다 자라버리는 겁니다. 거의 30m를 자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속도가 얼마만큼 빠른 속도냐 하면 소나무하고 비교했을 때 이 대나무가 하루 만에 자라는 속도가 소나무 30년 자라는 속도하고 똑같답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30년 자랄 거 이 대나무는 하루 만에 다 자라버리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5년 동안 자라지 않던 대나무가 5년 뒤에는 단 3, 40일 만에 30m를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연구를 해봤대요. 조사를 해봤대요. 그래서 뿌리가 아마 원인일 거다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대나무 뿌리를 이렇게 파고 들어갔어요. 막 파고 들어가 보니까 뿌리가 뻗쳐나가는 대로 이렇게 길 따라 파겠죠. 사방으로 뿌리가 얼마만큼 뻗어 있을 것 같습니까? 심리가 몇 킬로입니까, 여러분? 심리. 그렇습니다. 심리. 사방으로 이 뿌리가 10리나 뻗어 있더랍니다. 그 5년 동안 이 대나무는 줄기는 자라지 않고 땅속으로 뿌리를 10리나 뻗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한 달 만에 30m를 자라도 넘어지지 않고 튼튼하게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그렇게 빨리 자라면 쓰러지겠죠. 그런데 이 대나무는 쓰러지지 않고 30m를 그냥 자라는 겁니다. 왜? 이만큼 뿌리가 튼튼하게 땅에 박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전에 하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대나무는 나무입니까? 우리는 대나무라고 부릅니다. 대나무는 나무입니까? 제 질문을 정상적으로 학자들도 나오는데 보니까 학자들도 잘 몰라요? 아니 서로 말고 정확한 그냥 아닙니다. 대나무는 확실합니다. 나무가 아닙니다. 대나무는 정확하게 나무가 아니고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풀. 대나무는 풀에 해당합니다. 그럼 나무하고 풀의 차이가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럼 나무와 풀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풀은 어떻습니까? 올해 폈다가 겨울 되면 지고 1년 정도 사는 게 대부분의 풀이죠. 근데 풀도 몇 년을 사는 풀도 있어요. 그래서 대나무가 여러 해를 살기 때문에 여러 해살이 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풀과 대나무, 그러니까 풀과 나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 생물학 쪽으로 표현하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관, 체관, 관다발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이 중에 이것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형성층이 있느냐 없느냐.
그 나무냐 풀이냐의 가장 큰 차이는 형성층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럼 형성층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지금 줄기를 보면 물관이 지나가는 관이 있고 물이 지나가는 관이 물관이고 영양분이 지나가는 관이 체관 아닙니까? 그런데 풀은 물관과 체관밖에 없어요. 형성층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형성층은 뭐냐? 물관과 체관 사이에서 이 부피, 쉽게 말해서 굵기, 나무의 굵기를 굵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형성층입니다. 가로로 세포 분열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풀은 가로로 세포 분열을 하는 형성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줄기가 굵어지지가 않습니다. 처음 자랄 때 1년 정도만 형성층이 역할을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형성층이 역할을 전혀 못합니다. 풀은. 그래서 풀은 1년 딱 자란 굵기에서 더 이상 굵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도 자라면 더 이상 굵어지지가 않죠. 부피적으로. 그래서 형성층이 있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부피가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오래된 나물수록 더 굵죠. 그렇지만 풀은 오래됐다고 해서 더 굵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굵어지면서 생기는 게 뭐예요? 나이테 아닙니까? 나이테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혹시 참고로? 뭐가 커졌어? 부피가 커지니까 생기는 게 나이테인데 왜 이렇게 선이 이렇게 보이겠냐는 거죠. 형성층이 이 세포 분열하는 속도가 봄, 여름이 제일 빠릅니다. 봄, 여름에는 부피가 많이 늘어나고 가을, 겨울에는 부피가 조금 늘어납니다. 그럼 뭡니까? 많이 늘어난 것과 조금 늘어난 것이 다르겠죠. 그 다른 것이 1년에 한 번씩 반복되죠. 그래서 나이테 하나에 나무 나이 한 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는 나이테를 보고 나무의 나이를 알 수가 있는데 풀은 나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나이테라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대나무는 어떻습니까? 가운데가 뻥 뚫려 있죠. 왜? 형성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가 불과 한 달에 만에 30m를 자라도 쓰러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운데가 뻥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 단단한 뿌리, 두 번째는 가운데가 뻥 뚫려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가볍죠. 가운데가 뻥 뚫려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어도 안 부러지죠. 태풍이 오면 먼저 쓰러지는 것은 굵은 나무입니다. 갈대나 대나무 이런 것들은 아무리 심하게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가운데가 뻥 뚫려 있고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형성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풀이냐 나무냐가 결정됩니다. 그 대나무는 나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풀입니다. 그리고 땅속 줄기라서 대나무 죽순이 이렇게 땅으로 뻗습니다. 이 줄기가. 거기에서 죽순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땅속에서 가지를 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생장점입니다. 생장점. 생장점이 뭐예요? 자라는 점. 이 생장점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 뿌리 밑에 생장점이 있으니까 뿌리가 어디로 뻗습니까? 밑으로 자라잖아요. 줄기는 생장점이 어디 있겠어요? 위에 있겠죠. 그러니까 줄기는 어떻습니까? 위로 뻗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장점이 길이를 자라게 하는데 역할을 합니다. 형성층은 뭐 부피를 늘리는 역할을 하고 생장점은 뭐 길이를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무는 대부분의 나무가 아니고 모든 나무는요 생장점이 줄기에 하나 뿌리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는 속도가 천천히 자라겠죠. 그러니까 대나무처럼 빨리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는 생장점이 몇 개겠습니까? 대나무 죽순이거든요. 이 죽순을 껍질을 싹 까보면 이런 모양이 되죠. 그렇죠? 이 마디마디가 보이십니까? 이 모든 마디에 대나무는 생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생장점 숫자만큼 자라겠죠. 더군다나 형성층이 없으니까 가운데는 비워놓고 자라도 되죠. 그러니까 자라는 속도가 나무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빨리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5년 동안 땅속에 뿌리를 안정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불과 한 달 만에 30m를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말씀드린 그 뿌리와 형성층이 속이 비어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생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마디마디가 자라면서 늘어나면 대나무의 모양이 이렇게 마디가 생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힌트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힌트입니다. 삶이 힘들고 지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대나무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흔히 이 모죽에 대한 얘기는 이런 교훈으로 많이 씁니다. 5년 동안 거의 표시가 안 나지만 얘는 땅속에서 5년 뒤에 자랄 수 있는 준비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뛰어나다는 소리를 듣지 않더라도 내가 뭔가를 할 때 당장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교훈으로 이 모중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런 교훈보다 삶이 힘들고 지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두 번째 힌트. 이 그림의 힌트입니다. 뭐겠습니까? 이미 답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생장점이 없어서? 성장점이겠죠. 네. 마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 마디가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삶이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마디가 없이 대나무처럼 그렇게 빨리 자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대나무는 그렇게 빨리 자라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각각의 마디가 각각 자라서 하나의 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없다고? 쏙이 없죠. 쏙이 비어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가볍고 태풍이 와도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빨리 그렇게 높이 자라도. 줄기는 어떻습니까? 다른 30m짜리 나무보다 엄청나게 가늘죠. 그렇지만 강하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쏙이 비어있고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삶의 마디라는 것은 이 대나무에 마디가 있어서 대나무가 튼튼하다면 이 삶의 마디에 해당하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수학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마디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삶에 마디가 없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 일하시잖아요. 일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막 즐거워집니까? 지치고 힘들어지죠. 그럼 삶에 마디가 있다는 건 뭡니까? 열심히 일하다가도 데이트도 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여행도 가고, 열심히 일한 돈 벌어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하고 소풍도 가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의 마디입니다. 그 삶의 마디는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추억거리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억거리. 그러니까 삶에 마디가 없는 사람은 일만 하고 산 사람이죠. 아니면 마음고생만 하고 산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삶에 마디가 없어요. 그 30년 동안 뭐하고 살았노라고 물었을 때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삶에 마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몇 살에 뭐 했고, 몇 살에 뭘 도전해서 자격증을 땄고, 몇 살에 혼자 회에 배낭 메고 30일을 갔다 왔고, 이런 삶의 마디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할 말이 있죠. 그리고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유가 있고 한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온 시간이 어떻습니까? 더 가치 있게 값지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살아온 삶이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마디가 많은 사람은 회상하면 어떻습니까? 웃음이 나겠죠. 웃음이 나겠죠. 그러니까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았다가 아니라 나는 그래도 행복하고 재밌는 삶을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마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치는 이유는 이 삶의 마디 없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1년이 365일인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삶의 마디 없이 살면 안 된다. 삶의 마디를 가져라 이런 얘기하면 그게 말이 쉽지. 그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해마다 뭐 합니까? 시도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도전하지 않습니까? 안 되더라도. 그게 왜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바로 1년이 365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세상에 나와서 처음부터 1년 365일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달력이라는 게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시계라는 게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달력 시계가 있는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태어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그것을 느낍니다만 여러분 시계와 달력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간을 도대체 무슨 잣대로 판단할 거냐는 겁니다. 그냥 끝이 없이 흘러가기만 하는 거예요. 방향도 없고 너무 막막하죠. 그러니까 불안하겠죠. 그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게 뭐냐? 바로 시계라는 겁니다. 시간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 시계를 만들므로써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왜? 올해 지나면 내년이 오잖아요. 근데 이 달력이나 시계가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올해, 내년 이런 개념 자체가 없죠.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의 연속.
힘든 생활의 연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간이 1년에 365일 이렇게 정해짐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내년엔 좋아지겠지. 내후년엔 좋아지겠지. 올해 못했으니까 내년에 다시 하면 되지.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발명한 아주 위대한 작품이죠. 시계는. 이 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마디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힘들어도 도저히 힘들어서 난 삶의 마디를 만드는 형편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혹시 네가 말이 쉽지 그게 실천하기 이게 쉽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내년에 하면 되지. 내년에 안 되면 2년 뒤에 하면 되지. 2년 뒤에 안 되면 10년 뒤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마디를 만들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치는 이유는 삶에 마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삶이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게 이어지게 하려면 뭘 만들어야 된다? 삶의 마디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각자의 삶의 마디를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43번째 향인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